장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좀 이제 덜어내는, 포지션 좀 덜어내는 편입니다. 추가하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이제 원유 숏 진행하시던 분들 아마 덜어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카운트에서도 1불 12 조금 전에 좀 덜어냈고요. 14,000주 이상 갖고 있었는데 딴 데 있는 것도 1불 15에 덜어낸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절반은 덜어냈습니다. 물론 100불 이하로 내려가면 좋겠지만은 6월 선물 기준으로 오늘 99불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100불 이하에서 한 절반 일단 정리를 좀 했고요. 네, HNU가 이제 캐나다 레버리지 상품이죠. HNU도 지난번에도 덜어냈고 이번에도 덜어내가지고 거의 한 몇백 주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부 텍사스유 1시간 봉의 모습. 아직 오전장 진행 중인데요. 뉴욕 오전장. 요 핑크라인이 이제 고점 지역이죠. 최소한도 숏 진행했을 때 요 110불 근접했을 때 했으면 아주 괜찮을 뻔 했습니다. 저처럼 어중간하게 100불 이하에서 숏 진행했을 경우에는 글쎄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반반 정도니까 사실 도박이라 봐야 되는데, 위에서 물론 이제 물타기 들어갔으면은 충분히 수익 어느 정도 내고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물타기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도리어 이 포지션을 절반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것이 어, 앞으로 이런 원자재 시장 투자를 1, 2년 하고 관두지 않을 거면은 저같이 이제 평생을 가지고 갈 거라 생각한다면은 그런 매매법이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동의 안 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원래부터 계획된 상태에서 10차례 들어가든 5차례 들어가든 몇 차례 나눠서 들어가는 건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은 원자재 시장이 한번 추세를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원유 마이너스 때도 마찬가지고 선물에서 마이너스 났을 때도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끝없이 올라가거나 끝없이 내려갔을 때 그때 만약에 10차례 나눠서 들어가도 손실이 엄청 나가지고 결국 강제 청산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물론 작년까지 재작년 사이에는 3차례 나눠서 들어가고 이런 분산 매매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차례 진입하고 나면은 좀 지켜보는 그런 스타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타의 경우에는 데일리 트레이딩이 되겠죠. 하지만 단타가 아닌 이상은 최소한도 이제 최대한 기다렸다가 저같이 반전 매매 위주로 하시는 경우에 서부 텍사스유 현물요 CFD 쪽에서는 101불 초반까지 내려왔었죠. 6월 선물은 99불 초반까지 내려왔었고 지금 조금 이제 103불 지점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요 핑크라인에서부터 숏 진행을 했다면 괜찮았었고 또 하다못해 요 108불 지대 6월 선물도 그렇고 한 107불, 108불 사이에도 상당한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죠. 저항 지지 라인 형성된 부분에서 숏 진행했을 경우도 오늘같이 한때는 거의 한 5% 가깝게 빠졌을 때 그때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천연가스도 제가 주로 이제 보일은 좀만 갖고 있고 전체 지분을 치면 보일은 한 10% 내외 나머지 90%는 이제 HNU를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 종목으로 HNU 물론 저같이 이제 밑에서 주로 많이 진입을 했으면은 수익 구간으로서 지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서로 차이가 있죠. 입장 차이가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롱 진행을 물타기를 진행해 왔으면은 지금 아마 이 정도도 수익 구간에 못 들어가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저같이 단타 위주로 하면서 최대한 일단 밑에서 들어갈 노력을 했다면은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반등했을 때 글쎄요, 수익이 조금 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네, 저도 사실 HNU를 이제 9불 초반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9불 뭐 말 정도에서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10불 초반에도 나왔는데, 네, 보일로 치면은 이게 13불 때 나온 거죠. 보일 12불 때, 특히 12불 초반 때 집중적으로 들어간 게 주로 이제 12불 말하고 13불 초반에 나온 것처럼, 네. 요번엔 좀 진득하게 좀 기다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할 때 들어갈 필요 없이 단타로 할 시간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요 지지 저항 라인 2번 정도는 참아야겠죠. 아직 5월 지금 첫 1일이니까 5월 초까지는 글쎄요, 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냉방 시즌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5월 달부터 냉방 시즌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치면 텍사스나 특히 플로리다 쪽, 뭐 캘리포니아도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쪽은 본격적인 냉방 시즌이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월 달 들어가야 본격 냉방철이 시작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 지역도 요번 주 주말에 좀 날이 더워집니다. 낮 최고 기온이 뭐 28도, 29도 그러니까 밴쿠버 날씨 치면 상당히 더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본격적인 냉방 시즌이나 보기는 어렵고요. 본격적인 냉방 시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냉방기를 틀어야 되는 거죠. 에어컨 가동이 돼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지금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100불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물 CFD 101불 가까이까지 내려갔고 6월 선물로는 99불까지 내려갔지만 아직도 100불대죠. 지금 현재 103불 현물 CFD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2불 66, 특히 6월 선물은 오늘 2불 80 한번 돌파를 했었죠. 런던장에서 강세 나타내고 뉴욕장 초반에, 하여튼 런던장에서 때 2불 80 가까이 돌파를 했었는데,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지만 2불 80 돌파하는 걸 잠깐 봤었는데요. 글쎄 뭐 이렇게 돌파할 때 뭐 밑에서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뭐 수익 실현할 수도 있었겠고, 뭐 뉴욕장 시작하자마자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도 마찬가지지만, 선물은 런던장 같은 경우에 강세 보일 때 아마 단기적으로 수익 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요 포지션을 인버스나 숏으로 진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단타적으로는 사실 나쁜 지점은 아니죠. 네. 그동안 이 천연가스 움직임을 보면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뭐 사실 차트라는 것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차트가 정상적이죠, 사실. 어느 한쪽으로 계속적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하지만 이제 천연가스가 추세가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쏠리죠. 그리고 무섭게 내려가고 무섭게 올라가는 그 추세가 쏠리는 종목인데, 극히 최근에 와서 특히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난 이후부터는 천연가스 가격이 도리어 약세로 전환이 됐죠. 최근에 이제 지지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다시 4시간 봉으로 WTI 보면은 지금 뭐 선물, 뭐 6월 선물이든 뭐 근월물, 뭐 5월 달 근월물이든 일단 현물 CFD든 흐름은 같습니다. 가격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흐름은 같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난번 같이 80불대까지 뭐 올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뭐 개인적으로는 한 90불대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뭐 지난번과 같이 뚝 떨어지, 글쎄요, 그럴 것보다는 오르고 내리고 그런 변동장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 방향성을 못 잡고 있죠. 물론 이제 그동안 롱으로 계속 올라가서 뭐 110불대를 돌파를 했었는데, 핑크라인, 네, 핑크라인이 이제 110불 돌파 라인이죠.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100불 가까이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폴 올린 거에서 120불대가 먼저 올 거냐, 뭐 80불대가 먼저 올 거냐, 6월 선물 기준으로 아직까지
어느 한쪽으로는 뚜렷하게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그야말로 무섭게 올라가서 110불 돌파를 하면서 6월 선물 뭐 무섭게 올라갔지만은 다시 또 내려올 땐 조금 약하게 내려오다가 오늘까지 또 끌어내리고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뭐 종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금요장 거의 뭐 100불 가까이 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100불대에서 2000틱 올려서 120불대 먼저 갈지, 아니면 100불대에서 2000틱 내려서 80불대 먼저 갈지는 뭐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죠.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급하게 들어가서 물론 단타적으로는 어느 정도 요 수익 구간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조금 길게 끌려고 노력했던 거 95불, 96불 요 사이에 들어갔던 것은 약손절을 조금 해서 포지션을 좀 많이 덜어냈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위에서 물타기를 했으면은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지 않았겠냐 하지만 제가 몇 번 그 얘기 드렸는데 원자재 시장을 물타기식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은 물론 그게 나쁜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뭐 10년에 한 번이든 그 자기가 원자재 매매를 평생 할 거라 생각했으면 한 번이나 두 번은 물타기를 10번 해도 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째 강조하지만 마이너스 선물 쪽에서 원유가 났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기 때 그야말로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지금 이제 중동의 긴장감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물타기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천연가스도 어떤 분들은 뭐 물타기를 계속 꾸준히 나는 수입이 났다,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최소한도 이렇게 적당히 손절하는 것보다는 물타기 해가지고 약손절이나 아니면 수익을 약하게라도 나오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은 편인데 저도 물론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천연가스를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3불대가 많이 유지됐을 때 착각들을 하죠. 3월 달만 해도 3월 달만 해도 중동에서 긴장감이 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또 중동에서 긴장감이 났을 때 바로 첫날은 같이 올라갔죠. 그 뒤로 계속적으로 하방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북미 천연가스는 중동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냉정하게 대처를 했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이제 에너지 쪽, 특히 뉴스 미디어 쪽에서 계속적으로 에너지 강세, 뭐 원유가 뭐 200불 간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에너지니까 같이 오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어느 정도 같이 동반으로 한번 오른 거죠. 그 뒤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정확히는 그저께부터 조금 반등세가 돌아서 가지고 어제 오늘 사이 조금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는 형성되고 있지만은 이게 뚜렷하게 추세가 쏠린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항상 반전 매매로 가실 경우에는 많이 기다려야 된다. 많이 기다려서 기회를 놓쳐도 많이 기다리는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결과가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물타기라는 것은 아예 계획을 해서 난 몇 불대에서는 들어가고 또 몇 불대 들어가고, 예를 들어 보일 15불대에서 들어갔다 하면 15불대 들어가고, 1불씩 떨어질 때 뭐 14불대 들어가고 13불대 들어가고, 아예 계획을 했다면 모를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15불대 들어갔다 치면은 이 정도죠. 15불대. 그러면 15불대에서 이거 어느 정도 되면 수익 실현을 해야지 하는 생각은 있지만은, 이게 14불대로 가거나 13불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미리 계획 세우지 않고 내려갔으니까 또 물타기 해야지,
그렇게 된다면 또 12불대까지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밑에서 반등으로 이틀 정도 올라가도 수익 실현을 못하죠. 왜냐면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약하면 약손절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또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실 불안하죠. 왜냐면 투자 금액이 따따블로 늘어나니까요. 사람이 수익이 따따블로 늘어나면 기분이 좋겠지만은 그대로 인생 상태에서 계획 없이 자기 그 자본이 자꾸 2배, 3배, 4배 자꾸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매매가 안 이루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경험했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 물타기 식으로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 차라리 단타 매매를 해서 뭐 하루 몇 퍼센트 이익 혹은 뭐 하루 이틀 몇 퍼센트 이익, 뭐 손절은 뭐 2%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매매하는 것보다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은 특히 TS 요 텍스 세이빙 어카운트, 이쪽에서 이제 TSFA 어카운트에서 만약에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은 되도록이면 단타 매매를 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거고 따져보시면 알 거고요. 제가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 불이 수입이 났을 때 그게 이제 단타 매매로 인해 가지고 뭐 국세청에서 이거는 캐피탈 게인이 아니라 네가 비즈니스 한 거다, 네가 사업한 거다 이렇게 해서 내는 거하고, 또 만약에 텍스 한 푼도 없이 그냥 캐피탈 게인으로 인정돼 가지고 내는 거하고 사실 차이가 엄청나죠. 특히요 텍스 세이빙 어카운트를 활용하신 분들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일반 구자로 한다고 그래도, 일반적 인베스트먼트 구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요 캐피탈 게인으로 해서 신고가 되는 거하고 개인 사업자로 되는 거하고 차이는 또 엄청나죠. 그걸 일일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과연 텍스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방법, 지금 텍스 세이빙 어카운트를 활용해서 그거와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만 불이 실제로는 5만 불 수입으로 인정돼서 이제 보고되는 거죠. 또 그거하고 또 가장 최악의 경우죠. 개인 사업자, 그야말로 별도의 직업으로 인정돼 가지고 이것이 만약 보고되면은 자기가 본업이 있을 경우는 더 치명적이죠. 예를 들면 5만 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쪽에서 몇만 불이 그대로 또 추가돼서 세금 계산이 되면은 세금 폭탄 맞죠. 특히 캐나다 쪽엔 세금이 누진세가 강하기 때문에 많이 벌수록 많이 냅니다. 하여튼 그걸 따져보시고요. 하여튼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이제 단타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반전 매매 많이 하시는 경우라면 상당히 오래 참는 것이 유리하더라. 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 개인적인 하여튼 생각입니다. 이번에 서부 텍사스 이후또 제가 인버스 레버리지 진입을 한 3년 만에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래서 좀 참을성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원래 이렇게 목표 지점을 정해놨었는데 목표 지점까지 가지 않고 어중간한 위치, 뭐 100불 가까이에서 숏 진행을 한다는 것이 사실 좀 모험이라 봐야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뭐 100불 이상에서 숏 진행했다면은 뭐 이 가격은 정상 가격으로 돌아왔을 때 흔히 우리가 WTI 정상 가격이 60불대에서 80불대 사이를 항상 정상 가격으로 보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 하죠. 정상 가격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 뭐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캐나다 정부에서 예산을 짤 때 캐나다 정부 예산에서 크게 차지하는 분야가 이 원유입니다. 원유나 천연가스에서 벌어들인 돈이 전체 예산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야말로 캐나다에서는. 거기서 이제 예산을 책정할 때 올해 요 WTI 가격을 70불대로
보고 있어 책정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도 일단 70불대를 일단 어느 정도 정상 가격으로 본 거죠. 네. 지금은 이제 100불이 넘어갔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 80불대까지는 언젠가라는 표현보다는 오래되지 않아서 오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게 이제 몇 주 후에 올지 몇 달 후에 올지는 알 수는 없어도 물론 뭐 롱 진행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밑에서부터 진행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110불대 넘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탐욕 구간이라고 그러죠. 탐욕 구간이 흔히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넘어가면 이게 탐욕 구간인데, 이 탐욕 구간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뭐 포지션을 덜어내거나 수익이 나가지고 뭐 아니면 저같이 이제 손해가 보고 있을 때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절반을 덜어내서 마음의 부담을 좀 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진행하는 것이 무조건 물타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홀 같은 경우에 이제 단타로 많이 저도 진행을 하는데 12불 때 들어갔던 것은 13불 초반에 정리를 다 깔끔하게 해버렸고요.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말 그대로 단타 하루 이틀 사이에 혹은 하루 반나절에도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최근에는 좀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HNU는 저는 9불 말에서 다 정리를 했는데요. 9불 말에서 지난번도 그렇고 뭐 지난번 10불 초반에서 정리한 것도 있고 9불 말에 다 정리가 뭐 오늘부로 일단 HNU는 100%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뭐 다시 이제 들어간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9불 초반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홀 같은 경우에도 12불 초반대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불어오른 거지, 그것이 뭐 가격을 딱 정해서 세팅을 해 놓겠지만은,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원유가 흘러내리면 어떡할 거냐. 과연 천연가스가 강세를 일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네, 말하는 사이에 음전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천연가스. 제가 이 레코드 시작했을 때는 양전 거의 한 30%, 0.3% 이상 양전돼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음전이 됐네요. 현재 2불 75 6월 선물은 오늘 2불 82까지 갔었습니다. 런던장에서 2불 82까지. 네, WTI는 거의 한 4% 정도 마이너스. 한때는 5%까지 갔었죠. 99불 초반까지 밀렸었는데, 저는 99불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절반을 덜어냈습니다. 일단 뭐 수익 실현 난 것이 아니라 손절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을 또 주말 사이에 지켜봐야죠. WTI 인버스 레버리지 요 100불이라는 것이 사실 높은 가격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딱 그 중간에 와 있는 거죠. 과연 120불대가 먼저 갈지 80불대가 먼저 갈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네, 제가 올린 폴이 이틀 됐는데 정확히 현재 80불 먼저 간다가 53%, 120불 먼저 간다가 47%, 거의 뭐 팽팽한 거죠. 네, 86 보트 돼가지고, 네. 글쎄요, 물론 120불 먼저 갔다가 80불 갈 수도 있고, 또 80불 갔다가 120불 갈 수도 있고, 양쪽이, 물론 다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어느 게 먼저 갈지에 따라서 참 이게 문제죠. 과연 4,000틱 정도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을지, 특히 선물 쪽에서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저는 증거를 아무리 퍼부어도 근데 이제 ETF 쪽에서는 가능하지만은 ETF 쪽에서 글쎄 80불 먼저 갔다가 120불 갈지 120불 먼저 갔다 80불 갈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뭐 110불도 넘어갔으니까 뭐 사실 120불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또 반대로 또 80불도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정상 가격이 70불대라고 본다면은 제 70불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정부에서 2026년 현재
지금 예산 책정할 때 보고 있는 가격대가 작년에 짰을 때가 70불이었습니다. 70불. 70불대를 일단 원유 WTI 가격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보고서 예산을 짠 거죠. 그게 70불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100불대 넘어가고 있으니까 캐나다 정부 같이 이제 원유에 대한 가격, WTI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책정하는 데서는 그 70불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정상화되면 80불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뭐 70불대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제 100불대에서 지금 상당히 힘겨루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천연가스 5월 선물 기준으로 2주 전에 올린 건데 5월 선물 기준이니까 사실 2불 40 이하로 떨어졌다 봐야지 한번 순간적으로. 2불로 30대를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6월 선물로는 다 다르지만은 현재 보면 5월 선물 기준으로 51% 가격대가 2불 30대 건드리는 게 20%. 또 아주 밑으로 생각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83분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3주 전에 올렸던 거죠. 3주 전에 WTI 변동성에 대해서 3월 8일 날 중동 긴장감으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때 116불 넘어가면서 120불 가까이 근접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64분이 결정하셨는데 이번에 140불 넘어간다가 22%. 반대로 110불대 정도에서 꺾일 것이라가 거의 한 과반수 가까이. 그리고 이번에도 120불 못 넘어간다까지 합하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일단은 120불 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